안녕하세요. 21의 생각 황혜랑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브라질 월드컵 경기를 열심히 챙겨보고 계시나요? 한국팀 성적이 시원치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세월호 참사 이후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 탓인지 어느 때보다도 월드컵과 관련된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통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번에는 광장을 비우자며 월드컵을 보이콧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경기는 계속됩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은 월드컵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접근을 하나 시도했습니다. 바로 월드컵과 한국 정치의 현실을 비교하는 건데요. 축구공은 둥글다지만 매번 승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에서는 브라질이나 유럽 축구팀이 우승컵을 거머쥐고 한국 정치에서는 거의 대부분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기곤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번 주 한겨레 21의 표지 제목이 그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겨레 21 신윤동욱 기자 모시고 월드컵과 정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한겨레 21에서 사실 네. 축구 얘기를 먼저 시작한 건 좀 축구와 그리고 월드컵, 그리고 한국 정치를 연결해서 좀 공통분모를 찾아서 비교하는 기사를 좀 재밌게 쓰셨는데 그 쓰신 얘기를 보면 축구공은 둥글다. 네. 그래서 우리는 축구공이 둥글다는 사실에 자칫 많이 속는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기는 놈이 이기고 지는 놈은 늘 지게 돼 있는데 축구공이 둥글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속고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월드컵하고 정치 비교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공통분모를 찾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8회 연속 진출을 하다 보니까 월드컵을 처음 대할 때 이 설레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없어진 데다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선수들 비슷하게 이번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잘했던 팀이 또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무려 한 4년 다니지만 8번을 보다 보니까 왜 월드컵에 대한 이 설레임이 좀 줄어들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큰 변화 없이 한국 정치에서 새누리당 이름만 바뀌었지만 한나라당, 새누리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이름만 바뀌었지 두 개의 정치 세력이 계속 주고받게 하면서 한국 정치를 말아먹은 것처럼 혹은 또 새누리당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크게 선거에서 지지 않는 현상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축구도 유럽과 남미라는 거대한 두 세력이 서로 나눠먹게 한다. 이걸 미리 우리가 말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 걸 한 8번의 경험을 통해 체험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한국 정치와 참 비슷하다. 이번 한국전 알제리 경기를 끝나고 나서 누구는 응답하라 1994, 1998과 같은 상태 아니냐. 사실상 2002년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축구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감을 갖게 됐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 정치도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월드컵이랑 마찬가지로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어떤 4년이라는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돌이켜 보면 진보 정당이 한국 정치에서 커나가기 시작한 것도 그 2004년 총선 때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하면서 갑자기 이게 뭔가 지금까지 양당 체제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비교하자면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이 4강에 올라갔던 이변하고도 비견될 만할 것 같은데 그 진보 정치와 월드컵을 비교한다면 좀 어떨까요? 그러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에 민주노동당 돌풍 이후에 한때는 정당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한국 정치에서도 뭔가 제3의 세력에 의한 변화 같은 게 좀 일어나면서 양당 구조에 균열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한편의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 지금 10여 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그 양당 체제가 오히려 공고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90년대 후반 아프리카 돌풍 8강에 오르는 팀들이 이후에 아프리카 돌풍이 있었지만 아프리카 돌풍도 지나보면 또 아프리카는 8강에서 끝이야 이런
결국은 4강에서 만나는 팀은 다 유럽이랑 남미 팀들이네 이렇게 되는 현상이 지난 월드컵 한 서너 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착시 현상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은 둥글어서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 사실 진보정당도 이번에 기사 내용 보면 지금 아프리카 팀들이 돌풍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왜 실패했을까에 대한 자체 진단을 좀 했던데, 뭐 통합진보당의 뭐 아로 사건, 종북 프레임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측면도 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의 분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던데, 사실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월드컵도 보면 그렇잖아요. 약한 팀이 약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강팀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이유도 있는데, 보면 새누리당이 결국은 공고한 그 40%의 지지율,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잖아요. 그런 한국 정치의 지형도 뭐 월드컵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표지 제목이 있지만 그걸 뭘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풍토의 영향, 이런 거 굉장히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해도 올라갈 수 없는 어떤 체계상의 한계, 마치 어떤 지구촌 축구의 피라미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어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피라미드처럼 그려지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그 주체 문제를 넘어서 사실은 객관적인 조건상 이미 출발점에서 40%를 먹고 들어가는 저 앞서 있는 새누리당과 그렇지 않은 진보정당 0점에 서 있는 진보정당의 차이를 자꾸 그 주체적인 요건의 한계로만 따지는 것도, 물론 그 부분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하게 되지만, 그게 과연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큰 주제로는 이제 월드컵과 세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목이 클래스는 영원하다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이기는 사람은 늘 이기면 우리는 평생 가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게요. 이길 수 없다는 얘기냐. 그럼 진보정당은 평생 가도 전체 제일 정당이 될 수 없고 뭐 집권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예컨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보정당에 국회의원 1명이 있으면 그 1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면 다음 선거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그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면 1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단 온에어 되지 않은 어떤 드라마처럼 그런 방식,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 같은 게 있었던 건데, 진보정당 한 15년을 지나면서 그건 단순히 객관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포함한 정치 세력들이 과연 그만큼의 그걸 할 수 있는 세력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진보 진영 내부의 의심마저도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체조 선수들이 체조를 하잖아요. 체조 경기를 하면 자기가 제시한 과제를 얼마만큼 잘 해내냐, 수행 점수를 얼마만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난도가 얼마인가를 곱해서 점수가 나오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진보정당이 시도했던 퍼포먼스의 난도는 매우 높았어요. 사실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실패를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주체 스스로도 하면서도 해봐야 되는 시도였기 때문에 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감당해내기에는 그걸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건과 능력, 이런 게 과연 이렇게 모자라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선거에서도 뭐 진보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놓은 혁신학교라든지 그 앞에 선거 때 무상급식, 그리고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내놨던 무상버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진보정당에서 이끌어온 의제들이었고, 그렇게 본다면 한국 사회에 분명히 기여했던 내용적으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이번 지방선거 때 한 명도 당선은 못 됐지만 지지율은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9.8%나 된대요. 계속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진보정당이 비례대표로 후보, 이제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던 것처럼 좀 제도적으로, 왜 월드컵도 보면 그 대륙별로 나눠주잖아요. 몇 팀이 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독일식으로 정당 비례 명부제라든지 이런 좀 제도적인 변화를 한번 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농담으로, 야,
제주는 진보정당이 넘고 표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말이 돼?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이후로 한국 사회에 대중에게 호소력을 가졌던 그 정책들, 무상급식이나 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 거기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이 그 당의 것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야권 연대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나마 일부가 받아들여지고 대중들에게 뭐 그게 그 어필하는 요소가 되고 그러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누가 무엇을 원래부터 시작했는지가 중요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한 이렇게 갑갑함 같은 게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사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그거는 이제 난도 5.0의 도마 과제였던 것 같은 건, 한국의 선거제도 자체가 소선거구제여서 양당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양당 구조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정치제도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건데, 뭐 노회찬 같은 사람들 옛날부터 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만 도입한다면 내 영혼도 팔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게 한국 사회에서 꼭 그러니까 진보정당 혹은 소수정당이 자리 잡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죠. 근데 뭐 두 양당이 그렇게 할 만한 동기가 없으니까. 이번 브라질 월드컵이 그 전에 역대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좀 싱겁다 이렇게 기사에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경기들이 싱겁다기보다는요. 네. 봤던 팀들의 봤던 경기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만 해도 축구 에이전트들이나 축구 구단주나 뭐 축구 관계자들이 세계 여러 나라 선수들을 지금보다는 덜 꼼꼼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컵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면 저평가돼 있던 선수들이 좋은 팀으로 가고 이런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 선수들한테는 이제는 그런 동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촘촘해진 그 선수 선발 시스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어울리는 팀들이 가 있어요. 그리고 월드컵을 통해서 선수를 발굴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선수들이 왜 그라운드에서 싸우고 모래알처럼 묻히지 못하냐. 한국 선수들 같으면은 월드컵에서 잘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구단에서 받는 연봉이 달라져요. 국가대표가 되고 아니고. 그럼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압력이고 시장의 힘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팀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보여줘서 확 좋은 팀으로 갈 만한 상황도 아닌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으로 어떤 국내에서 어떤 그 자본의 힘 이런 거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 제가 보기엔 아프리카 선수들의 반응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결국 그러면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승팀이 지금까지 강자 중에 나올까요? 네, 우승팀은 예컨대 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독일과 뭐 이탈리아 뭐 이런 팀들이 4강에 올라가는 그 정해진 수순 같은 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예요. 스페인이 아니라 독일이 우승하나 결국은 유럽팀 이라는 거고, 대부분 브라질이었지만 아르헨티나로 3번에 1번이 대체가 되나 결국은 남미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 구도를 보면 그 이름이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결국은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같은 세력들의 경쟁, 같은 세력들끼리의 지금 무너졌다고 하는 탁구공처럼 공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생겼다는 티티카카 같은 방식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이제 한겨레 20일의 어떤 토로 같은 거랄까요? 그런 의미.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21과 아름다운 재단,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벌이는 캠페인 세월호 기억을 모읍시다가 6월 23일 시작됩니다. 시민들과 함께 보유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증언들을 기록으로 한데 모으는 작업입니다. 한 시민은 사비를 털어서 안산부터 진도까지 전국에 있는 분향소 15곳을 돌아다니면서 희생자 가족을 응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저희한테 기증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자신이 갖고 있는 기록을 기증하고 싶은 여러분은 지금 나가는 인터넷 주소 혹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기록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은 잊으려는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황혜랑이었습니다.